이번 시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계약 해지 부분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기본 구조를 먼저 자리 잡히는 것이 근간인데요. 보실까요? 우리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물건 살 때를 잠깐 상상하시면 이 기본 구조 세팅이 금방 되세요. 가령 갑이요. 홈쇼핑 업체 을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연락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시골에 계신 어머님을 위해서 이 어머님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내가 사려고 그런다. 그래서 홈쇼핑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건강식품을 받을 사람은요. 받을 사람은 누구로? 어머님으로. 어머님을 받을 사람, 여기를 수익자라고 그래요. 수익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래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약자, 주문한 사람이죠. 주문을 요청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주느냐? 요약자 이렇게 불러줘요. 왜 요약자예요? 이쪽에도 요청을 했잖아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 홈쇼핑이죠. 낙약자라고 그래요. 낙약자. 요약자, 낙약자. 요 두 자리가 먼저 세팅돼야죠. 둘이 계약을 합니다. 홍삼을 아니면 건강식품을 거래하자. 100만 원에 거래합시다. 라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매매 계약은 둘이 하는 거죠. 요약자 갑과 홈쇼핑 낙약자를 둘이 계약을 합니다. 그럼 그 건강식품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르고요. 어머님입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돈을 보내죠. 이쪽에서는 돈을 보내고 이쪽에서는 물건을 이렇게 어머님한테 넣어드리면 되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 구조 세팅입니다. 이쪽을 누구라고 그래요? 요약자. 이쪽은 낙약자, 이쪽은 수익자. 구조 세팅 됐죠? 자, 이때 요약자하고 낙약자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매매 계약이. 받는 사람은 누구로 하고? 병이요, 병. 수익자로 하죠. 수익자. 여기를 제3자라고도 하고 수익자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제3자의 권리는 이 제3자 어머님이죠. 어머님의 권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을 뿌리로 해서 이 어머님이 저 건강식품 받을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3자의 권리, 이 제3자인 어머님의 권리는 어머님이 급부죠. 홍삼이죠. 홍삼이라고 그러면 홍삼을 받게 되는 권리는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간입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근간이자 뿌리는 기본관계라는 거예요. 이 매매 계약을 기본관계라고 불러주어요. 이 기본계약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면 어머님이 이거 받을 권리요. 홍삼 받아 챙길 권리가 없어져요. 이 계약이 있어야 돼.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기본관계가. 기본관계가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꽝 돼버리면 어머님의 이거 건강식품을 받을 권리요. 이를 급부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급부. 홍삼이죠. 홍삼이라는 급부를 나한테 달라고 뭐 할 권리? 청구권. 이 청구권은 이 기본관계가 깨지지 않을 때 생기는 거지. 만약 꽝이 되면 이게 꽝 되면 이 급부 청구권도 사라져버려요. 이게 사라져버리는 구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익자의 권리요. 제3자인 수익자의 급부 청구권은 기본관계 뼈대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꽝 되면 이것도 같이 꽝 돼버리는 거야. 즉 제3자의 권리는 기본관계의 영향권, 이 영향권 안에 놓여있다 이거죠. 영향을 받는 거. 이게 꽝이면 영향을 받아서 꽝 돼버려요. 그럼 이 권리는 언제요? 이게 꽝이 아닐 때, 이게 유효일 때. 이게 유효이어야만, 기본관계가 유효여야만 급부청구권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꽝 되면 급부청구권도 꽝 돼서 없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급부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돈을 주고 돈을 입금시켜 줄 거고요. 이쪽에서 낙약자는 뭐를요? 홍삼을요. 급부죠. 급부. 어머님한테 보내주기로 한 급부. 이 급부를 홍삼이죠. 홍삼을 일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는 관계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낙약자는 홍삼이라는 급부를 보내줘야 되니까 채무자라고 그래요. 급부를 보내줄 사람, 채무자. 받을 사람, 채권자.
받게 되죠. 누구로부터? 을로부터. 그때 을이 안 보내, 이걸 안 보내. 홍삼을 안 보내는 거지. 그래도 어머님이요, 전화를 했죠. 왜 홍삼 안 보내? 보낸다고 그래놓고 그랬더니 을한테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돈이 입금 안 됐대. 돈이 입금 안 되네. 돈이 입금 안 되면 낙약자 홈쇼핑은 홍삼을 넣어줘, 안 넣어줘? 안 넣어주지. 왜 그런 거예요? 돈 보내는 거, 이쪽에서 돈 보내주는 거하고 낙약자가 홍삼 보내주는 거는 서로 맞물려 있죠. 그래서 동시행관계에 있어요. 돈을 안 넣어주면 을은 홍삼을 안 보내주지. 동시행항변권이 을에게 있는 거예요. 을에게.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안 줘? 돈 입금 안 해? 그럼 난 홍삼 안 보내지. 그래서 을은 갑이 돈을 안 넣어주면 병이 홍삼 달라고 그래도 이걸 뭐 할 수 있다? 거절하고 버틸 수 있다. 동시행항변권이 있으니까. 갑이 급부이행을 안 하면 을은 병에 무슨 요구요? 급부요구, 홍삼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뭉개버릴 수 있다. 돈 안 들어오면 홍삼 달라고 병이 아무리 그래도 얘는 뭉개버리고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항변권이 있다는 얘기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헷갈리는 거죠. 제일 헷갈리는 거 지금 합니다. 이제 제일 헷갈리는 거. 바로 아까 이 병의 권리, 어머님의 홍삼에 대한 이 급부청구권은 어디에? 기본관계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는 거야. 이게 꽝 되면 이거 꽝 돼버려. 끝이야. 보호 안 돼, 이거 꽝 돼. 이게 꽝이면 전혀 보호 안 돼. 설령 이게 무효인 걸 몰라도, 무효나 취소된 걸 몰랐다. 선이죠. 선이어도 이분은 보호 전혀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왜요? 이게 꽝 돼버리면 영향을 받아도 없어져 버려요. 싹 없어져. 없어져. 급부청구권이. 이게 꽝 되면. 취소되면, 무효되면 기본관계가. 근데 영향을 안 받는 게, 이 어머님의 급부청구권이 영향을 안 받고 보호되는 게 있어. 보호되는 게 뭐냐? 바로 기본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 대가관계가. 이 대가관계가 꽝이면, 이게 꽝이면 이거는 어머님의 권리는 영향을 안 받아요. 아니 왜 그런 거야? 이게 꽝인데. 이 대가관계, 이 대가관계는 갑하고 병의 관계야. 갑하고 병의 관계를 무슨 관계? 대가관계라고 그래요. 대가관계. 이게 제일 헷갈려요. 갑과 병의 관계. 갑과 병의 관계는 대가관계고, 요건 꽝이어도, 요 갑을 관계는 이거하고 이거는 별건이거든. 이게 꽝이어도 이거는 꽝이 아닌 거야. 이거는 꽝 아니야. 이거는. 요것만 갑하고 둘 사이에서만 이게 뭉개진 거지. 이게 뭉개져서 꽝 된 거야. 그럼 이 매매는 이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꽝이어도 이건 영향을 안 받아서 그대로 유효하게 살아있어요. 이게 유효니까 어머님의 급부청구권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뭉개지는 게 아니라 보호받는 거죠. 이게 꽝이어도. 그래서 대가관계가 꽝돼서 뭉개지면 이 기본관계는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보호되는 거. 이게 유효죠. 유효니까 병의 권리, 급부청구권도 그대로 유효하게 단단하게 보호받는 거야. 이게 유효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머님은 홍삼 받아달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홍삼 줘. 뭐가 꽝이어도 대가관계가. 이게 뭉개져서 꽝돼도, 이게 취소되거나 무효되거나 꽝돼도 기본관계는 영향을 안 받아.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그대로죠. 그래서 어머님은 홍삼 달라고 할 수 있고, 낙약자는 홈쇼핑은 거절할 수 없는 거야. 이거 거부 못하는 거야. 그럼 이 낙약자인 홈쇼핑 업체가 어머님이 홍삼을 달라고 쫓아왔을 때, 홍삼 넣어달라, 홍삼 빨리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 낙약자가 이 홍삼을 보내주느냐 안 보내고 거부하느냐는 뭐에 달려있느냐? 이 계약이 어느 게 꽝이나에 달려있어요. 기본관계가 뭉개져서 꽝되면, 취소되면 못 보내지. 뭐가 꽝이면? 기본관계가 꽝이면 일로 못 보내줘. 안 보내줘. 거절하는 거야. 아무리 달라고 해도 거절할 수 있다. 뭐가 꽝이면? 기본관계가 이건 누구죠? 갑을 관계죠. 갑을 간의 관계가 기본관계죠. 갑을 간의 관계가 뭐라면? 꽝이면 병이요. 급부로 홍삼을 요구해도, 이걸 요구해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을은 거절하고 항변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뭉개버릴 수 있다. 병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안 준다는 얘기야. 홍삼 달라고 뗐어도 안 줘. 못 줘.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뭐가 꽝이면? 대가관계가. 갑과 병의 관계. 대가관계죠. 대가관계는 누구요?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병 관계요. 갑병 관계가 뭐가며? 꽝이면. 이게 꽝이거지. 이게 꽝이어도 이거는 그대로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병이 요구하면, 병이 급부로 홍삼 요구하는 거 거절해요? 뭉갤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아, 이게 시험에 단골이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타겟 넘버 1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낙약자가 병의 요구를 항변하느냐, 항변해서 안 주느냐, 뭉개버리느냐, 못 뭉개느냐, 이걸로 결정돼요. 항변한다, 뭉갠다 이거죠. 뭉개는 건 뭘로요? 기본관계면 뭉개고, 대가관계면 항변 못하고 뭉갤 수 없다. 오케이, 여기 이렇게 마무리. 자, 이러면 이제 기본 구조가 세팅이 됐어요. 머릿속에 기본 틀이 들어왔죠? 자, 이제 몇 가지 더 세팅하고 갑니다. 자, 먼저 수익 표시는요, 수익자가 합니다. 수익자가 누구한테 합니다? 낙약자에게 합니다. 이렇게 낙약자에게. 좀 더 다른 구조로, 아까 홈쇼핑 얘기했죠.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로 세팅을 하면 이렇게 세팅이 돼요. 갑이 병한테 돈을 1억을 빌린 적이 있어요. 1억을 빌렸어. 그럼 돈 갚아야죠. 병한테 빌린 돈을. 돈이 안 생기는 거야. 돈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병이 계속 갚으라고 쪼이니까 갑이 어떻게 결단했냐면, 돈이 안 생겨서 에라, 집 팔자. 가지고 있는 집을요. 집을 뭐 하기로? 매매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집 팔아가지고 그 돈을 을이 갑에게 넣어줄 돈을 갑이 을한테 가서 뭐라고요? 아, 그 돈 말이야. 원래 나한테 넣어야 되는데 내 통장에 넣지 말고 누구한테요? 병한테 넣어줘라고 갑이 요청을 했어요. 갑이 요약자야. 집을 파는 거죠. 그리고 을은 돈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넣어주기로. 이렇게 갑하고라고 합의를 합니다. 기본관계 매매가 된 거죠. 돈은 누구한테? 병에게. 병의 수익자. 수익자가 병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수익 표시는 누가 하느냐? 수익자가 합니다. 병이 합니다. 병이 낙약자에게 합니다. 그 돈 받는다고. 나 그 돈 받을 거야 라고 병이 수익 표시를 을에게 하는 거죠. 수익 표시는 누구에게 하느냐? 누가요? 수익자가 누구한테? 낙약자에게 합니다. 낙약자에게. 수익자 병이 을에게 한다고. 갑이 병에게 연락한다. 그거 아니야. 수익 표시는 돈 받을 사람이 수익자가 합니다. 수익자가 누구한테요? 낙약자에게 합니다. 낙약자에게. 시험 문제. 갑이 병에게 합니다. 틀렸습니다. 병이 갑에게 합니다. 아니죠. 병이 누구한테? 을에게 합니다. 을에게. 낙약자에게. 두 번째. 수익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성립 요건 아니에요. 시험 잘 나와요. 성립 요건이 아니라 권리 발생 요건이다.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수익 표시를 함으로써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무슨 요건? 발생 요건이다. 뭐가? 수익 표시가 발생 요건이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라고 암기법을 제가 만들었죠. 그게 뭐냐? 수발입니다. 수발이요. 수익 표시는 발생 요건이다. 누가 한다?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앞으로 저 수익자는 수발이라고요. 수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다니는 거야 이제. 수발이요. 수발이 안녕. 수발아 점심 좀 먹었냐? 수발이요. 수발이. 왜요? 수익 표시는 발생 요건이거든. 그래 수익자 이름은 앞으로 수발이야. 수발이. 수익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여기 조심. 발생 요건이지. 발생. 표시해야 권리가 생겨. 돈 받을 권리가 생기지. 어머님한테. 수익자에게. 세 번째. 낙약자가요. 낙약자가 누군가요? 을이죠. 을이. 수익 여부를 최고했어요. 을이요. 병한테 돈 받을래요? 말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거 최고라고 그래. 최고. 돈 받을 거요? 말 거요? 을이 병에게 물어봤어. 최고했죠. 그때 확답이 없으면 누가요? 어머님이 병이. 이쪽에도 물어봤죠. 받을래요? 말래요? 물어봤는데 답이 없죠. 답이 없으면 우리 법은 뭐라고 그래요? 거절로 봅니다. 수익을 거절한 걸로 본다. 수익을 뭐한 걸로? 거절한 걸로. 거절로 취급해요. 수익이 아니라 거부한 걸로. 민법학에서 응답이 없다. 그럼 침묵이면 거절이야. 침묵은 거절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침묵은 뭐야? 긍정이죠. 그냥 남자가 여자한테
뽀뽀해도 돼? 했는데 여자가 가만히 있죠. 그러면 긍정이거든. 그게 들이대는 거죠. 근데 법학은 뭐 할 거지 하고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 그럼 뭐야? 법학은 다 부정이야. 거절이야, 거절. 시험 잘 나와요. 한 번 더 연결하면 낙약자가 누구한테요? 수익자에게.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수익 여부를 뭐 했어요? 최고했죠. 최고했는데 확답이 안 돌아왔죠. 안 돌아오면 뭘로 봐요? 거절로 본다. 거절. 수익이 아니라 거절. 시험 잘 나와요. 조문이라서 540점. 그 다음 네 번째. 수익 표시를 했어요. 그럼 권리 생겼나요? 생겼죠. 수익 표시하면 권리 생기죠. 발생했죠. 그런데 수익 표시를 한 뒤에 갑하구라고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어젯밤에 만나가지고 이미 수익 표시 해버렸는데 뭐 하는 거? 합의 해제하는 거 안 돼요. 합의하에 뭐 하는 거? 해제. 이 계약을 뭐 하자? 뭉개버리자. 합의 해제 안 됩니다. 합의해서 뭉개버리는 거 안 돼요. 왜요? 권리 생겼는데 이미. 권리가 생겨서 돈 받을 권리가 생겨 있죠. 그런데 이걸 뭉개버려? 안 돼. 합의 해제 안 된다. 별표. 그 다음 계약 뭐 하는 거? 변경. 변경도 안 돼. 얘네 둘이 어젯밤에 만나가지고 뭐라고요? 야 이거 병한테 돈 보내는 거 1억이 아니라 말이야. 1억이 아니라 얼마로요? 반으로 줄이자. 5천으로 줄이자. 변경하는 거 안 돼. 합의 해제 뭉개는 거 안 되죠? 변경도 안 돼. 다만 함정이죠. 수익 표시한 후에 일방에 뭐가 있으면 사기가 있으면 갑이나 을이 사기쳤다 그러면 얘가 수익 표시했어도 계약 자체가 결함이 있죠. 매매 계약 자체가 사기니까 결함이 있죠. 그러면 취소시키는 건 돼요. 취소하는 건 돼요. 해제도 돼요. 취소나 해제는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로. 이 사람 둘의 뭐에 의해서 합의로 뭉개는 거 안 돼. 합의로 뭉개거나 합의로 변경하는 게 안 된다는 거야. 구별될까요? 따라서 수익 표시하고 나면 병이 수익 표시하고 나면 못하는 게 뭐죠? 합의 해제 안 돼. 합의하에. 합의하에 뭐 하는 거? 해제 안 된다고. 그 다음 뭐도 안 돼요? 변경도 안 돼. 합의해서 변경하는 것도 안 돼. 변경하면 안 되지. 뭉개는 거니까. 근데 뭐는 돼요? 계약 취소나 해제. 계약을 뭐 하는 거? 취소시키는 거. 이 계약에 하자가 있다. 그럼 취소하는 거지. 취소됩니다. 해제는 돼요? 됩니다. 그럼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건 합의 해제죠. 합의하에 뭉개는 건 안 되고 해제는 돼. 해제는 뭐예요? 얘가 또는 갑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했다.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계약을 파기하는 거. 이게 해제죠. 해제는 돼요. 여기 안 돼요. 합의해서 뭉개는 거나 합의해서 변경하는 거 요거 안 돼요. 요거 꼭 기억합니다. 요건 되고 이쪽은 되고요. 이러면 첫 번째 핵심 판례 첫 번째 수익 표시에 관련된 핵심 첫 번째 해결이 됩니다. 수익 표시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하고 그러면 권리가 발생하니까 병을 수발이라고 그랬다. 수발이. 이때 을이 병에게 물어봤죠. 받을래 말래 물어봤는데 답변이 안 날라오면 거절로 본다. 그리고 수익 표시하고 나면 이거 흔들어 못 흔들어 변경 안 되고 합의 해제 안 돼요. 첫 번째 테마 해결돼 있어요. 두 번째 테마로 바꿔볼게요. 이제 기본관계를 짚어볼게요. 기본관계가 꽝이 돼버렸어요. 꽝. 기본관계는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나 취소돼서 깨진 거예요. 갑을 간의 매매가 꽝 돼버렸죠. 그러면 갑을 간의 계약만 꽝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병의 권리요. 병의 권리도 영향을 받아요. 병의 권리도 꽝이지. 병의 권리도 뭐가 됩니다? 소멸한다. 꽝이지 꽝. 왜? 병의 권리는 기본관계로부터 나온 거라서 기본관계가 유효여야지 보호가 되는데 기본관계가 꽝이면 병의 권리도 꽝 돼서 소멸합니다. 그냥. 얘가 뭐여도 심지어 선이여도 병이 뭐여도 선이여도 꽝 돼. 얘가 심지어 선이었어도 꽝 돼서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말을 조금 돌려서 여기는 말을 돌리는 게 관건이에요. 말을 돌려 표현하는 거. 낙약자는 을이죠. 계약의 기한항변 해볼까요? 뭐의 기한항변?
계약에 기한 항변. 계약에 기한 항변이면 뭐죠? 갑을 간의 계약이. 갑을 간의 계약이 꽝 됐을 때 그를 뭐라고 표현해요? 계약에 기한 항변이라고 그래요. 같이 따라가 볼까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누구한테요?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기본관계가 뭐가 되면? 꽝이면. 이거죠. 기본관계가 꽝이면을 우리 입법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약에 기한 항변. 이렇게 애둘러 표현해. 애둘러서 돌려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럼 뭐예요? 계약이 꽝 됐어. 그러면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죠? 수익자의 돈 요구를 뭐 할 수 있다고? 뭉개할 수 있다. 뭐가 꽝이면? 기본관계가 꽝이면.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기본관계가 꽝이면 수익자가 아무리 돈 달라고 문 두드려도 뭉개, 거절할 수 있어. 묵사발 낼 수 있다. 두 번째. 요약자가 급부를 이행 안 하면, 즉 요약자가 돈을 안 주면 낙약자는 이에 대응하는 자신의 수익자에 대한 의무. 수익자에 대한 의무가 뭐죠? 급부죠. 급부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하지. 거절할 수 있다. 왜요? 동시행항변권. 동시행항변권 있지. 요약자 갑이요. 갑이 급부 안 주면 을은 어떻게 해요? 을은 돈 안 주죠. 물건 안 주면 되지. 세 번째, 수익자는 뭐여도 선이여도 계약의 해제나 취소 시에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보호를 못 받아요. 계약이 뭐가 돼도 해제가 돼도 취소가 돼도 뭐가 아니다? 보호받는 제3자.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다. 여기 별책에. 그래서 갑을 병.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거든요. 이 제3자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세요. 세팅을.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수익자 이렇게 놓고 치고 나가시면 돼요. 근데 뭐가요? 매매가. 갑을 간의 매매가 뭐가 되면 꽝이면, 이게 꽝이면 병의 권리도 꽝되지. 얘가 뭐여도 선이여도. 선이여도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얘가 뭐여도 선이여도 보호 안 되는 거야. 너 끝이야. 이게 꽝이면. 기본관계가 꽝이면 을은 얘가 아무리 급부를 요구해도요. 이걸 요구해도 급부로 돈을 요구해도 급부 요구해도 보내요? 못 보내지. 못 보내. 묵사발이야. 왜? 이게 꽝돼. 이게 꽝되니까 너도 꽝이지 뭐. 기본관계 문제. 1번부터 복습해 볼게요. 낙약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우리 시험 빈출 단골입니다. 두 번째, 요약자가 돈을 안 주면 낙약자는 급부를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항변권으로. 세 번째, 수익자는 계약 해제나 취소 시 보호해줘요. 이게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돼도 보호 안 된다. 왜? 기본공항이 꽝이면 보호 못 받는 거야. 이게 허위 표시로 무효여도 얘는요 선이여도 보호를 못 받아요. 왜요? 이 꽝이잖아. 꽝이면 이것도 그냥 뭉개지는 거야. 꽝 됐지? 너 뭉개지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묵사발이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올시다. 별세계. 테마 두 번째입니다. 테마 첫 번째가요. 수익 표시 문제였어요. 수익 표시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하는 거예요. 수발이었죠. 두 번째, 기본관계 꽝일 때요. 기본관계가 꽝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어떤 일이. 이거 수익자도 꽝이지. 묵사발이야. 너 묵사발. 낙약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별세개. 계속 정답. 테마 두 번째입니다. 이어서 테마 세 번째로 주제 바꿔볼까요? 테마 세 번째는 대가관계를 짚어보아야죠. 대가관계. 자, 이 제3자에 대한 계약의 기본 구조가 기본관계가 꽝 됐을 때하고 대가관계가 꽝 됐을 때 법리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갑을 간의 매매, 이 매매를 무슨 관계? 기본관계. 기본관계가 꽝 되면 병의 권리도 묵사발이지. 이것도 묵사발이지. 보호 못 받죠. 그죠? 방금 전에 한 거. 그래서 낙약자는 이게 꽝이면 얘한테
돈 안 보내. 못 보내. 묵사발이야, 묵사발. 이걸로 이 계약 꽝 되면 항변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대가 관계죠. 갑병 간의 관계. 무슨 관계가? 대가 관계가 꽝이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변 못 해요. 돈 보내줘야지. 왜? 이게 꽝인 거지 매매가 꽝이 아니거든. 대가 관계만 꽝인 거죠. 이것만. 이 매매 기본 관계는 꽝 아니죠. 아니니까 낙약자는 돈 보내줘야지. 항변할 수 없는 거지. 이거 항변 못 한다고. 항변을 하냐고. 항변을 안 하고 기본 관계면 항변할 수 있고 대가 관계는 항변할 수 없지. 여기 포인트. 가볼까요? 핵심 판례 레벨 2. 요약자, 요약자와 수익자. 요약자, 갑, 수익자, 병. 요걸 써주시면 돼요. 요약자와 수익자 두 사람의 내부 관계가 꽝이 된 거예요. 대가 관계가 소멸했다라는 거는 누구하고요? 갑하고 병 두 사람의 무슨 관계? 내부 관계. 이 내부 관계가 묵사발된 거지. 꽝된 거죠. 요 내부 관계가 꽝된 것일 뿐 대가 관계 소멸은 어디에? 기본 관계. 이 매매 계약에는 하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니다. 기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게 꽝이어도요. 꽝이어도 여기엔 영향 안 줘. 이건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건 그대로. 따라서요. 낙약자 입장에선 낙약자가 누구죠? 을이죠. 요약자와 수익자죠.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 관계가 소멸한 경우. 이 표현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이 표현을 암기하셔야 돼요.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다른 말로 환원하면 대가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누구는 낙약자 입장에서는 수익자의 돈 요구를 거부하나요? 못하나요? 거부할 수 없는 거지. 별표. 보내줘야지 거부할 수 없는 거지. 왜요? 대가 관계가 뭉개진 거지 기본 관계는 그냥 살아있다. 원마트 한 번 더 가볼까요?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의 법률 관계가 소멸한 경우. 요약자와 수익자의 법률 관계가 무슨 관계? 대가 관계죠. 대가 관계가 소멸한 경우 수익자의 돈 요구를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오케이. 보내라고. 돈 보내라고. 이거 뭉개져도 보내라고. 왜 보내? 기본 관계는 살아있다. 됐죠? 3번입니다. 요 낙약자 입장 조금 더 하나 더 가볼까요?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즉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에 여기 별표. 이 표현이 너무 좋죠. 너무 간결한 표현이에요. 갑의 병에 대한 항변. 다른 말로 대가 관계죠.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는 누구한테요? 수익자에게 대항하나요? 못하나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 누가? 낙약자가. 낙약자는 여기 대입해 볼게요. 낙약자는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갑의 병에 대한 항변이면 뭐를 뜻하는 거예요? 대가 관계죠.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누구한테요? 을은 병에게 항변해요? 못해요? 항변 못하지. 오케이. 그래서 시험은 2번이요. 2번이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대가 관계 소멸이. 그래서 을은 이게 꽝이어도요. 대가 관계가 뭉개져도 돈 보내주라고. 보내줘야지. 항변하면 안 돼. 왜? 살아있어. 기본 관계가 살아있다. 거꾸로요. 요약자 입장 가볼게요. 요약자 입장. 방금 전에는 을의 입장, 낙약자 입장을 살폈다면 이제 요약자 입장. 요약자도 어떤 상황이냐. 이 대가 관계가 뭉개졌죠. 대가 관계가 뭉개진 거를 이유로 요 대가 관계가 뭉개졌어요. 소멸했어요. 이게 소멸했어도 이 매매는 살아있다 그랬죠. 그럼 이게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급부를 줘야 되죠. 자신이 기본 관계에 기하여. 자신이 뭐에 기해요? 기본 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뭐예요? 집 줘야지. 집. 홈쇼핑이면 돈 보내주는 거. 자신이 기본 관계에 기하여 누구한테요?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구체적으로 뭐예요? 집. 여기서는 집. 홈쇼핑에서는 돈. 그거를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집 주라고. 집 주라고. 뭐가 꽝이어도 대가관계가. 대가관계가 뭉개져도 집은 보내주라고. 왜? 이 기본관계는 살아있으니까. 오케이. 되셨을까요? 그래 이 두 부분이 지금 포인트야. 낙약자 입장하고 요약자 입장을 시험에 둘 중에 하나를 출제한다. 출제위원은 여기를 반드시 건드린다. 뭐가 꽝일 때? 대가관계가. 대가관계가 꽝일 때, 갑의 병에 대한 관계가 꽝일 때, 낙약자는 어떻게 하고요? 돈 보내라고. 보내라고. 이거 꽝이요. 이게 뭉개져도. 왜? 매매는 살아있으니까. 요약자는 어떻게 하라고? 집 주라고. 쉽게 말하면 뭐냐? 이 대가관계가 뭉개져도 요약자는 집 주고 낙약자는 돈 주라고. 얼마나 간결해요. 이걸 말을 돌리고 돌린 거지. 두세 바퀴 꼬여진 거야. 이 입장입니다. 낙약자 입장 어떻게 하라고? 돈 보내라고. 돈 보내라고. 돈 보내라고. 돈 보내는 거를 병이 달라고 그러는 거를 항변하지 말라고. 보내라고. 항변하지 말라고. 요약자 입장 어떻게 하라고? 거부하지 말라고. 얘가 달라는 거. 낙약자가 얘한테 달라는 거를 거부하지 말라고.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오케이. 자, 이제 네 번째 테마입니다. 계약이 만약에 무효나 해지로 소멸했다고 해볼까요? 이 기본관계가 깨져버렸다. 매매가 무효로 됐다. 취소로 됐다. 깨졌죠. 그러면 낙약자는 이미 돈을 보냈는데요. 지금 돈 보냈는데 우씨. 돈 보내줬는데 내가 돈 5천만 원 넣어줬는데 통장에 넣어줬는데 이게 취소됐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낙약자가 누구한테요? 수익자에게 지급한 돈, 그 돈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야, 내가 보낸 거 통장에 있는 거 도로 돌려줘. 이게 되냐고. 안 된다는 거야. 어째 이런 일이. 아니 내가 보내는데 5천을 그걸 뭐 해달라고요?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야. 없다. 시험 너무 잘 나와요. 아니 왜 안 되는데? 내가 보낸 거 돌려받는데 왜 안 돼? 그게 왜 안 되느냐? 이 돈 준 거를 돌려받는 문제를 계약관계 청산이라고 그래요. 이 계약관계 청산은 누구랑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거는 계약을 맺은 사람. 을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병이 아니라 누구죠? 갑이죠, 갑. 그래서 을이 돈 송금한 거 5천 있죠. 그걸 돌려받는 문제, 부당이득 반환 문제죠. 이 문제는 병이 아니라 갑을 상대로 해야 된다. 갑을 상대로. 그로 낙약자는 누구한테요? 수익자에게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누구한테는? 수익자에게. 수익자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표. 이게 네 번째 테마. 이를 계약관계 청산이라고 그래요. 계약관계 청산. 청산은 병이 아니라 갑에게 한다. 갑에게. 왜?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취지다. 마지막 다섯 번째 테마입니다. 제3조 계약의 마지막 다섯 번째. 낙약자가 채무불이행했다. 누가요? 낙약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여기선 집을요. 집을 넘겨줬는데 을이 돈을 안 주네. 병한테. 얘가 채무불이행이네. 채무를 이행 안 했어. 채무불이행 상황이네. 그럼 이 매매를 깨버릴 사람, 파기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 부여되느냐 이 문제. 첫째, 수익자는 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닙니다. 병은 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 포함 안 되죠. 당사자는 갑이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계약 당사자로. 그래서 병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권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습니다. 그거 다 누구한테요? 요약자. 갑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갑에게. 결론적으로 수익자는 해제권과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 여기 빈출입니다. 아주 잘 나와요. 낙약자가 채무불이행하면 이 계약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요? 병에게 없다는 사실. 누가 뒤집는다? 갑이요. 계약을 한 갑이 뒤집어야지 병이 뒤집으면 안 되는 거지. 홈쇼핑 사건으로 가서 여기
며느리, 여기 딸, 여기는 어머님, 여기는 홈쇼핑이죠. 그래서 딸이요, 홈쇼핑한테 돈 송금을 했어. 했는데 이쪽에도 물건 안 보냈죠. 홍삼 안 보냈죠. 그때 이 계약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고. 어머님이 막 전화기 대고 막 소리 지르죠. 그때 딸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가만히 있고. 엄마는 가만히 있고. 왜요? 엄마는 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니야. 엄마는 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는 가만히 있어. 해제권이 없어. 해제권이. 해제권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여기 발표. 두 번째. 제3자가 수익 표시를 한 후 수익 표시했죠? 이때 그래도 요약자는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면 이렇게 채무를 뭐하면 불이행하면 수익자 어머님한테 동의 안 받고요. 동의 안 받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누가? 요약자가 동의 없이 어머님한테 동의 안 받고 계약 깰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뭐 하는 거? 손해배상. 요거 헷갈리죠. 손해배상은 엮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수익자가 이 계약을 뭐 하는 거?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그게 뭐죠? 해제죠. 해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병이 뭐 하는 거? 해제권은 있느냐? 해제권은 없다고 그랬어. 해제권은. 왜?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요, 낙약자가 채무불이행해서 이거 안 줬다 일로 안 줘가지고 병이 손해를 입었다. 낙약자 채무불이행 때문에 얘가 이 병이 손해 입고 피해를 입은 거죠. 그거는 변상받을 수 있다. 그거는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권이 없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이죠. 손배 청구는 가능하다. 요거 구별 꼭 해주실 것. 이 병의 지위에서 인정되지 않는 게 뭐야? 해제권이죠. 해제권하고 원상회복 청구권이야. 해제권 안 되고 원상회복 청구권 이건 안 돼요. 해제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거지 이건 안 돼. 뭐는데요? 손해배상이죠. 손해 입은 거. 네가 이행 안 해가지고 내가 피해 입은 거 그거는 너한테 받을 거야. 이거 변상받는 건 되는 거야. 이건 되는 거야. 이렇게 5가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 테마 구조가 5개다. 이걸 2번 정도 돌려주시면 머릿속에 쫙 자리를 잡으실 거예요. 자, 이제 계약 총론의 마지막 카테고리죠. 계약 해제 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총론을 얼개를 이렇게 한번 짜보면 계약의 종류 문제가 맨 앞에 나오죠.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 등등이 나오죠. 두 번째는요. 계약의 성립 문제가 나오죠. 계약은요.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죠. 청약과 승낙의 합의로. 세 번째죠. 계약의 효력입니다. 계약의 효력에서 방금 전에 우리는 3가지를 묶어서 공부했는데 첫째가 동시행항변권, 두 번째는 위험부담, 세 번째는 제3자를 위한 계약. 3가지를 계약의 효력에서 함께 다룬 거예요. 이 3가지에서 각 한 문제, 동시행항변권 하나, 위험부담 하나, 제3자를 위한 계약 하나, 각 한 문제씩 3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종료 한 문제, 계약 성립 한 문제, 계약의 효력에서 3문제 많이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이죠. 계약 해제 부분. 해제에서 한 문제. 그래서 계약 총론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종류에서 해제까지 4가지로 구성이 되고 하나, 둘, 셋, 여기 3개. 그래서 몇 개? 6문제. 6문제가 계약 총론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총론은 몇 개로요? 6문제로. 그 카테고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 두실 것. 바로 이제 계약 해제 부분, 이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거 할 때 해제라는 의미가 깨버리는 거죠. 계약을 깨버려가지고 계약을 종결시키는 게 해제거든요. 근데 계약이 종결되는 게 한 개면 좋은데 여러 개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혼란이 있어요.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집을 가지고 있고요. 매수인이 그걸 사기로 10억에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 계약이 종결돼서 사라지는 게 해제인데, 자, 첫째 해제 볼까요? 이 계약이 유효였다가
어느 한쪽에 채무불이행으로요.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게 해제야. 유효한 계약을 뭐 때문에? 채무불이행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원인이 돼서 계약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를 해제라고 한다. 그럼 이때 해제는 소급에서 계약이 꽝이 돼요. 없는 걸로 돼요. 여기서 소급한다는 말은 뭐냐? 계약을 맺은 건 2019년이고요. 계약을 파기한 건 2021년이다. 이때 해제가 됐다. 그럼 계약은 언제로요? 맨 처음으로요. 맨 처음 계약서 쓴 날 있죠. 계약서 쓴 날. 이때를 어떻게 해요? 소급해요. 소급해서 계약은 꽝으로 돼요. 이를 소급표라고 그래요. 소급표. 그리고 해제가 되면 소급한다라고 그래요. 소급한다. 소급표. 반면에 해지를 하면, 해제가 아니라 뭐라고? 해지를 했다. 해지를 하면 이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종결되는 거야. 이를 해지. 장래효라고 구별을 짓죠. 해제는 소급하는 거고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종결되는 거야. 내가 그러면 2019년도부터 회사를 다녔어요. 2019년 열심히 다니고 2020년 다니고 2021년 다니는데 뭐라는 거지? 주식에 내 몰두해가지고 일을 좀 소홀히 했더니 상사가 뭐라는 거죠? 때려치려는 거죠. 그래서 잘렸죠. 그게 바로 해지죠. 해지가 되면 난 이때부터 회사하고는요 계약 관계가 종결되는 거야. 이게 해지예요. 이제부터 장래를 향해서. 해제는 소급에서,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이렇게 해서 해제와 해지가 개념상 구별이 돼요. 원인은 둘 다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똑같은 거야. 내가 계약을 위반했거든. 그래서 내가 잘린 거죠. 근데 세 번째는요, 합의해제라는 게 있어요. 해제라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데 뭐가요?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이게 또 다르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합의해서 계약을 없는 걸로 종결하는 거야. A와 B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땅을 10억에 매매 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계약서 쓰고 중도금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잔금 치려고 그랬더니 땅 주인이 만나자는 거죠. 그래 만났어. 그랬더니 이분이 밥값을 다 내면서 뭐라는 거냐면 계약을 물려달라는 거죠. 물려달라고. 없던 걸로 해달라고 이분이 막 사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죠. 아니 지금 중도금 넣고 잔금 난 남았는데 그리고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상황이야. 제가 계약 깨지는 걸 원하지 않죠. 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제의를 하기를 3억을 더 올려줄게요. 3억을 더 얹어줄 테니까 계약을 없는 걸로 해달라고 이분이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합의해제의 청약이에요. 합의해제의 청약. 뭐 해달라고요? 합의하에 뭐 해달라고요? 없는 걸로 해달라. 합의해제. 합의해서 뭐 해달라고요? 해제하자는 청약을 한 거야. 청약을. 물려주세요. 그걸 B가 어떻게 하면? 오케이 하면 이건 뭐가 된 거예요? 합의하에 계약이 종결된 거야. 이게 합의해제. 그럼 얼마 먹고요? 3억 먹고 없는 걸로 풀어주는 거. 이게 합의해제. 여성분들이 이걸 많이 쓰는데요. 가령 백화점에 가서 옷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결제를 했어요. 그 결제할 때 보면 그 매장 직원이 가머니서를 잘하거든요. 이 옷은요. 가격은 좀 비싼데 이 옷은 사모님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막 과장된 표현을 쓰거든요. 거기에 낚여가지고 사는 거지. 6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딱 결제하죠. 해가지고 집에 와서 신랑 있는 데서 딱 입어보니까 이거 신랑이 객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별론데. 그때 여자분이 다음날 옷을 들고 가요. 옷을 들고 가서 물려달라고요. 물려달라고 하는 게 바로 합의해제의 청약을 한 거예요. 그때 백화점 매장 직원이 오케이 하면 바로 이게 바로 합의하에 계약은 해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약이 종결되는 거는 해제가 있고 해지가 있고 합의 해제가 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합의 해지도 있어. 합의 해지는 또 뭐야? 합의 해지는
합의 해제는 이거 소급해서요. 소급해서 계약을 없는 걸로 하는 거야. 쌍방 합의로. 우리 이거 없는 걸로 하자고. 합의해서. 처음부터 없는 걸로 해.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는 걸로 싹 정리해버려. 합의 해제. 합의 해지는 둘이 하는 거야. 둘이서. 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는 걸로. 임대차 계약을 없는 걸로 하는 게 합의 해제예요. 장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없는 걸로 정리하는 게 합의 해제. 둘이서. 예컨대 A하고 B하고 방금 전에 매매를 했다가 없는 걸로 처리하는 거는 합의 해제, 합의 해제. 매매가 아니라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이쪽이 임대인, 이쪽이 임차인. 임차인이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월세 100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 됐죠? 근데 B가 상가를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위치도 안 좋은 거고 내가 예상한 거하고 매출이 너무 안 오르는 거지. 그래서 B가 임차인이 주인한테 가서 한 달 만에 가서 무릎 꿇고 부탁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계약을 내가 3년 했는데 이거 보나마나 하나 쪽박차게 생긴 거죠. 그래서 B가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계약을 없는 걸로 해달라고. 중간에 해지를 시켜달라고. 해지를 시켜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거죠. 그게 바로 합의 해지의 청약이다. 계약 없는 걸로 하고 보증금 빼주세요. 법적으로는 3년 계약이면 3년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미리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이게 합의 해지의 청약이고요. 그걸 주인이 어떻게 하면 그래 내가 사정 봐줄게 라고 오케이 하면 바로 합의하에 해지가 된 거다. 합의 해제하고 합의 해지는 다른 거네요. 이거는 합의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종결이 되는 거고 합의 해제는 소급에서 계약이 종결 처리되는 거야. 두 사람의 합의로. 오케이. 그래도 계약이 종결되는 게 이렇게 네 가지나 되네요. 해제, 합의 해제, 합의 해지. 이 해제가 변형된 게 합의 해제죠. 해지가 변형된 게 합의 해지고. 오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계약금 해제예요. 해제라는 단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네요. 계약이 종결돼서 끝나는 거지. 계약이 뭉개지는 게, 파기되는 게. 이거를 구별해서 써요. 민법에서는 다 다르게 써. 맨 처음엔 이게 구별이 안 되는데 이젠 여기를 듣고 나면 이 해제 파트를 공부하고 나면 이 용어의 쓰임새가 법리가 각각의 경우에 다르게 세팅된다는 거야. 계약금 해제는 이렇게 볼게요. A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어. 누가 매수인이? 얼마에? 10억에. 그러고 나서 매수자는 매도인하고 계약서 쓸 때 뭐를 해요? 계약금을 걸어. 계약금을. 저 매매 10억에 했는데요. 계약금 얼마나 준비되세요? 너 저 계약금 보통은 매매 대금의 10%를 걸어. 그럼 1억이죠. 근데 B가 저 1억 안 되고요. 오늘 8천만 원밖에 준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쪽에다 뭐라고 그래? 그럼 8천만 원으로 합시다. 계약금을. 8천만 원짜리 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이게 계약금 계약입니다. 계약금 8천만 원 걸고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 계약금 8천만 원을 걸었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의 등락이 있잖아요. 떨어지면, 가격이 폭락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계약금을 날려버리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야. 이를 계약금 또는 해약금이라고 부른다. 계약금 또는 해약금. 왜요? 이 매매를 파기할 수 있어. 해약을 할 수 있어. 계약을 해놓고 나서 해약을 할 수 있어. 어떤 조건으로? 계약금 포기 조건으로. 계약금을 뭐하는 조건? 포기하는 조건으로. 포기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으니 이 계약금 8천만 원은 어떤 역할을 해요? 계약을 했다는 증거금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해약을 위해서 까져야 되는 돈. 그래서 해약금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만요? 중도금 들어오기 전까지만 돼요. 중도금 넣기 전까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뭉개할 수 있어. 이게 해약금 또는 계약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첫째, 해제. 소급해서 계약을 뭉개버리는 거야. 파기하는 거야. 해지. 장래를 향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거야. 해지.
주로 임대차 계약일 때. 요건 언제 써먹어? 임대차 계약은 해지라고 그래. 해지. 매매 계약은 해제라고 그래. 해제. 소급해서 뭉개버리는 거지. 파기하는 거지. 합의해지는 혼자서요. 합의하에. 합의하에 계약을 소급해서 뭉개버리는 거고, 합의해지는 합의하에 소급해서가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뭉개버리는 건 합의해지. 네 번째는 계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는 중도금 넣기 전에. 중도금 넣기 전에 계약금 뭐하는 조건? 포기 조건. 계약금 포기 조건으로 계약을 뭉개는 거. 이를 계약금 해제. 오케이. 그래서 계약이 뭐하는 거? 파기되는 거. 계약 파기라고 그래. 해제를 파기라고 해. 파기. 계약이 파기되는 패턴은 몇 가지가? 네 가지 패턴이 있다. 이 네 가지 패턴이 민법에 막 무자구하게 랜덤하게 나와요. 여기서 총합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세팅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계약 해제 서론을 보셨습니다.